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선생님 그리고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가 좀 환해졌죠? 네. 왜 환해졌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다른 그림 찾기처럼 지난번과 이번에 그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교수님 뭐가 달라졌을 것 글쎄 같아요?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의 잘생김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튜닝 좀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많이 맛이 갔습니다.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뭐가 달라졌는지. 뭐 좀 치웠죠.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많이 치웠죠. 네. 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네. 네. 아, 그런 게 달라졌네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문 방송인인데 네. 너무 여기에 막 하고 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나마 립스틱이라도 좀 발랐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좀 자, 바르세요. 아 뭔가죠?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예, 자 인문결 TV 오늘 예, 휴지 좀 치워주시고요. 너무 있어. 카메라 앞에 휴지가 있으면 인문결 TV 오늘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께 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네. 저희가 팟빵이나 파티 쪽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께서 두 분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그래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펴보진 않겠습니다만 길어질까봐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상훈 선생님 건강 챙기시라고 피처링 기침 소리조차 굉장히 유익하다고 전해주셨고요. 이용준 교수님의 해안에 계속 놀라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죠? 말씀을요. 고금을 넘나드는 역사적인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들께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차마 약간 쑥스쑥스해서 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어린 자녀들과 1회부터 쭉 챙겨보고 계신 청취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을 만큼 듣고 싶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우리 임상훈 선생님께서 처음 추구했던 추구하셨던 바잖아요. 네네. 네. 엄마와 아들이 함께 듣는 방송, 네. 딸과 아빠가 함께 듣는 방송.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과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들과 봐도 너무나 유익한 그런 방송이라고 굉장히 청정하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욕설 좀 가끔 하고 그래야 될까요? 청정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네, 가끔 그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정치계가 점점 이렇게 막말 퍼레이드를 하듯이 맞아요. 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럴 때 보면은 좀 화가 나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한마디 막 쏘아주고 싶고. 네. 그럴 때일수록 그 왜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한 얘기 있었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이 품격이에요. 음.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좀 이렇게 유학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양에 오래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서양 여성들이 별로 여성으로 안 와닿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느껴지지가 좀 않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면은 다 체격들이 크고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네. 막 이렇게 얼굴에도 페이셜 헤어라고 막 털이 나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서양 여성들에 대한 이성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 장애를 다 넘고 정말 이건 미모라고 생각한 서양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의 연인을 만인의 연인입니다. 네. 근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가 유명한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인데 네. 거기 오드리 헵번이 이제 가난하잖아요. 햄버거 하나를 사들고 뉴욕 피프스 애비뉴에 티파니에서 매일 그 보석을 침을 칠 흘리면서 보는데 거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몸이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점원이 나이가 지긋 점원이 마담 어떤 걸 원하시냐 이제 떨면서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다 몇만 불 몇십만 불 시작을 해서 네. 점점 싼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점원이 실례지만 지금 현재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내 수중에 있는 돈이 $10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점원이 부인께서 우리 가게에서 $10 이내로 사실 물건은 매우 제한됩니다만 제가 골라보긴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린 나이에 보면서 이게 티파니의 자존심이구나. 쫓아내지 않고 그게 말의 네. 품격인데 요즘 뭐 보세요. 예, 뭐 이 걸레가 어떻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건 정말 걸레에 네. 대한 예의도 예의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걸레가 이 세상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있는데. 왜 방송인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더 그런 막말을 할까요? 왜 저 너무 그래요? 가슴이 아파.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라디오에서 애나의 이 애나의 존재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오늘 이 회차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TBS 아나운서 정현주라고 합니다. 예, 일명 애나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는 네, 왜냐하면 댓글에서 또 어떤 분께서 저를 알고 싶어하는 건 너랑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야라는 이야기에 용기를 좀 냈어요. 예, 지금 22년 차 아나운서고요. 한선교 의원의 이야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그냥 무심결에 그분이 이제 아나운서 대선배셨으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들께서 댓글로 그런 사람한테는 선배라는 이름 함부로 붙이지 마시라는 그 뉘앙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서 그게 너무 마음이 전 아팠어요. 한때 정말 예능이든 교양 그렇죠. 프로그램이든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으셨던 그럼요. 분인데 지금 좀 국회의원보다 사랑의 스튜디오 하실 때가 더 낫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이 우리 미디어와 정치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아닐까. 네. 왜 정치인은 자기 부고 말고는 다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었다는 부고 말고는 무조건 언론에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막말 퍼레이드 하면은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선교 그러지 않습니까? 주목을 어떻게든 받게 되니. 받아야지 귀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참 마음이 별로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네.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말의 품격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그런 지혜라면 그 지혜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청취자들께 그리고 시청자들께 정말 강추하는 TV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두 분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시작을 해볼게요. 예. 네. 오늘 먼저 우리 용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네네. 갈수록 격화돼 뭔가 있죠.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안 잡히지 보입니다. 않고 예. 있고 그리고 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6월 첫날 기사인데 전분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급감률이 굉장히 큰 걸로 그렇죠. 지금 아예 수치상 예. 나왔어요. 마이너스 7.1%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상품 교역 통계를 봤을 때도 우리가 감소된 네. 폭이 가장 크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우리 문제인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네. 궁금해요. 굉장히 지금 점입가경으로 격화되고 있죠. 최근에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2천억 불 상당의 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또 부과를 하고 그저께 6월 2일 날 중국에서 이제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약 5천 단어 정도의 백서를 발표해 갖고 그 내용은 모든 이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 또 미국은 모든 책임은 중국한테 있다. 그렇게 지금 무역 갈등이 격화돼서 이제 전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네. 그 원인은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원인은 이 그 중국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에 중국이 강요했다. 중국이 강요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그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격화되다 보니까 관세와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 관세가 서로 뭐 교체되는 상태까지 왔었고요. 네. 지금 더 격화됐고 6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에 이제 만남이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특별한 드라마틱한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네. 경제적 측면에서 이게 무슨 몇 억 달러가 어떠고 저쩌고 그런 측면보다 이것의 좀 근본적인 원인인데 무역 분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패권 경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봐도 특히 이제 그 IP 과정, 특히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부분인데 네. 전 세계 그 상위 IT 기업 중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최근에 8개나 올라왔어요. 20개 중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지난 16년,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부시하고 오바마 16년 동안 중국의 성장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이제 묶어놓고 아시아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좀 오늘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생각입니다. 네. 모든 전쟁은 사실 무역 전쟁이에요. 그렇죠. 속으로 보면 네. 다 돈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미국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남북 전쟁도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발단은 무역 관세 문제였거든요. 네. 당시 북부가 23개 주였고 남부가 11개 주였는데 북부가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죠. 근데 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주의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결코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고 그 지금도 미국은 갈등이 많은데 북부는 페더럴리즘 연방주의고 네. 남부는 컨페더럴리즘이라고 해서 연합주의라고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헌정 구조를 볼 때 연방이 있고 그 밑에 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페더럴리즘 연방주의라고 하고 예. 주가 우선이고 그냥 연방은 느슨하게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컨페더럴리즘이죠. 근데 남부는 그랬어요. 참고로 미국을 남북부로 나누는 그 기준은 미시시피 강입니다. 예. 미시시피 강의 북쪽은 북부, 남쪽은 남부입니다. 네. 또 동서로 나누는 건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대충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동쪽은 이제 동부고 서쪽은 서부라고 하는데 당시에 북부가 남부를 이제 연방에 편입시키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로 간의 산업 기반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북부는 공업과 상공업이었고 남부는 농업이었죠. 근데 농업 기반의 생산 기반은 노예제였거든요. 그렇죠. 당시 남부의 인구가 약 900만쯤 됐는데 400만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남부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북부의 공업지대로 편입시키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부의 산업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관세였습니다. 난데없이 영국에다 터뜨렸어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차에 대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세게. 영국이 기가 막히죠. 이게 갑자기 웬 난데없는 관세가 떨어지나. 그래서 보복 관세를 때린 게 남부에서 들어오는 면화에 대한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이제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기네 면화가 수출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시장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7개 주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온 거죠. 우리는 독립한다. 그 전에 물론 노예 해방 선언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나온 건데 그거는 노예 해방이라는 어떤 인도주의적 측면보다는 이제 남부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북부의 어떤 주도권을 좀 당연하죠. 가져가기 위해서 예. 연방주의에 좀 그렇죠.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 남부의 거죠.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면은 농업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공업 차원에서는 네. 저 노동자로 그들을 흡수를 쓸 할 수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전쟁 때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남부 7개 주가 독립하겠다고 나왔죠. 그럼 북부에서는 독립하면 우리는 전쟁한다. 이렇게 하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 처음에는 북부가 인구가 2,300만이고 남부에 비해서는 훨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은 초기에 남부가 좀 우세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북부가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연방주의가 됐지만 아직도 미국을 가보면은 남부에 있는 텍사스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남부에 대한 맞아요. 정체성이 강해서요. 일예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즈벨트 대통령이 연방에서 미 합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몇 시간 일찍 텍사스 주정부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미국은요, 결국은 분열될 거예요. 언제 분열되냐 하면요, 뉴욕이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들이 네. 뭐 예컨대 로즈아일랜드라든지 뭐 와이오밍이라든지 이런 작은 주들과 더 이상 연방을 구성키를 원치 않은 순간 이제 캘리포니아 공화국 떨어져 나가고 네. 이제 텍사스 공화국 떨어져 나가는 거죠. 뉴욕 떨어져 나가고. 뉴욕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있으니 미국 정치 체제를 한번 설명.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미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한 명 한 명이 한 표 하지 않습니까? 가중치가. 근데 미국은 네. 달라요. 맞아요. 미국은 연방에 대한 각 주의 개인의 대표권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인데 죄송합니다. 상원의원이 근데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로 되거든요.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0명 가까이 매번 다릅니다. 60만 명당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인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다 한 명이 나와요. 하원이. 네네. 그러니까 상원 둘에 하원 하나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에 대한 대표권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부시하고 고 같은 경우에 엘고가 실제 더 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는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 대표권에서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헌정 질서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앞으로의 미국의 연방을 구성하느냐 계속 언제까지 구성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그 문제가 결정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로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남북 전쟁 때 62만 명이 죽었답니다. 네. 62만 명이라는 거는 그 이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사상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가 약 3천만 넘었을 정도인데 네. 그중에 300만 정도가 참전을 했고 예. 60만 명 이상이 죽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졌는데 초기에 남부가 우세했는데 그 남부에 소속돼 있던 그 군대에 소속돼 있던 노예들이 북군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해방시켜 준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이라는 전제를 명분을 깐 게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 남북 전쟁 개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명분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으로 이게 비화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교수들도 전문가들도 많이 그러지만 누구도 1861년에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만 4년 동안에 무려 60만 명이 죽는 이런 사태가 될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남북 전쟁을 노예 해방 전쟁으로 보고 계시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거.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요. 또 하나 얘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이요. 아편 전쟁은 전형적인 무역 분쟁이죠. 네. 사실은 아편도 무역 물품의 하나였는데 그것도 관세 문제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청이 문호 개방을 안 했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만주어로 된 뭐 그 외교 문서들 이렇게 번역된 거 보면은 영국의 사절단들이 왔는데 뭐 짐이 너희 같은 서양인들을 원래 저열하고 부족한 종족이라서 우리는 뭐 교역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교공을 바친다니 바지 못해 열어준다 이런 정도였죠. 네. 근데 이제 강성한 과학 기술을 앞세운 서양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가 무역을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열었는데 그 영국의 연대가 전체 개항을 한 게 아니에요. 광동 지방 일부를 개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을 했는데 영국은 영국산 무슨 물품이 들어온 게 아니죠. 동인도 회사,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 물품들이 들어왔는데 주요 물품 거래를 하자고 했던 물품이 중국은 차가 들어갔고 네. 영국에 들어온 건 면화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차는 대박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귀족 문화인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브리티시 브렉퍼스트가 다 중국 차잖아요. 그렇죠. 네, 복건성 차를 이걸 가져다가 어디서 키울까 생각했다가 가장 중국 복건성과 날씨가 기후가 비슷한 실론에서 키웠기 때문에 실론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영국 사람들이 브리티시 브렉퍼스트라고 먹지만 네. 원래는 중국의 녹차, 흑차들이죠. 어쨌든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좋다 그러면 하자. 그러고 동인도 회사 통해서 들어간 면화는 광동성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갖고 그런 걸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쩍쩍 붙는데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직물 그 머벌이 얼마 좋아? D사. 예, 예. 근데 그거 얼마 좋아요. 근데 광동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겨우 대형 물품이라고 본국에서 가져온 게 피아노 뭐 이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피아노를 살 리가 있나요? 그렇죠. 무역 그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은이 계속 유출되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생각한 게 그 마약을 팔자. 예. 아편을 팔자 생각을 한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도에서 기른 아편이에요. 아편을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죠. 분쟁이 많았는데 실제 당시 영국 의회에서도 이건 너무 부도덕한 일이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그게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통과가 돼갖고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청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뭐 국민 전체가 뭐 아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양의 은이 당시 돈으로 수백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요즘 돈이 아니라 당시 돈으로 이제 그쪽으로 은이 이제 빠져나가서 영국의 청의 중국의 국가 재정 자체가 붕괴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는 그 임칙서가 당시 흠차 대신이 돼갖고 그 수십 톤의 저 아편을 다 불살라갖고 네. 바다에 버렸죠. 네. 이게 불살른 건 아니고 이렇게 모래하고 섞어갖고 그걸 바다에 버리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요. 임칙서 흠차 대신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낸 서신이 있어요. 그게 꽤 긴 서신인데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네. 되게 좀 마음이 찡했던 게 귀국에서는 마약이 금지됐다고 들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마약을 파냐? 그리고 도대체 당신들의 양심이란 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되게 그분의 애국심에 감동을 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켰죠. 뭐 그게 대단한 전쟁도 아니었는데 이미 청이 이제 기울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아편을 받아들이고 그쪽 광동성부터 뭐 샤먼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홍콩을 개항하게 되고 홍콩이 주차되게 됐죠. 그리고 그 항구들을 다 이제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1949년 이제 북경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될 때까지 중국에서는 그게 구룡외색이라고 해서 네. 이제 외세 지배 시기가 되죠.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구룡외색이라고 Century of Humil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면 중국이 다 강대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은 금방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중국을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생각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항상 침략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근대사에 대한 굉장히 깊은 그런 전 상처가 네.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도 무역의 문제였어요. 네. 무역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됐고 결국은 관세를 낮추고 이제 영국의 물품들이 막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차 지역이 생기고 다른 나라들도 다들 정말 무슨 하이에나가 죽은 큰 짐승 고기 뜯어먹듯이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돌이켜 보면은 결국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도 21세기의 패권을 특히 동아시아에서 누가 가지느냐 네. 이런 문제들인데요. 단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그때의 중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군사력 측면에서도 음. 미국이 물론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지만 네. 미국이 2017년도 통계로 한 6,500억 불 죄송합니다. 6,500억 불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는데 중국은 2,300억 불 정도를 지출합니다. 3분의 1이 조금 넘어요. 근데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군사 균형을 보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끝간데 없는 그 관세와 보복 관세의 그 악순환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어떤 미디에이션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지 그런 게 되게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로서 있을까요? 한국이 많이 해야죠. 우리가 지금 네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니 네네.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도 근현대사의 많은 상처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새우예요. 항상 새우야. 말도 안 돼요. 돌고래는 돼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돌고래. 군사력만 해도 6, 7인데 네. 한 돌고래는 됩니다. 근데 스스로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식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 사회 교과서를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우리는 큰 나라고 강한 나라들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생각을 한번 바꾸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중재 역할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역할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는 그 중재자에다가 한국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말을 처음 우리가 들어보기 시작하면서 네. 처음에 우리가 이게 아마도 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그 용어가 이제 된 중간자 것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예. 근데 이번에 그 선거 캠페인 네.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이었나요? 네. 언제였죠?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타임즈였나요? 뉴욕 타임즈였나요? 아니 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 타임지였죠. 거기에 표지로 이제 네고시에이터라는 네. 그 문재인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네.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야당이 그 당시 여당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당시 당명이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국 외신에서의 어떤 그 표지 모델이 나온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때 이름을 바꿨었나 안 바꿨나 생각이 안 나는. 아직 안 바꿨을 때였죠.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으로 아직 안 바꿨을 예, 때였던 것 전이었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그 충격 못지않게 저는 그 많은 국민들에게 라고 생각됐던 것이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력에다가 저 중재자 혹은 매개자, 촉매자 이런 거를 넣어본 적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직접 운전자에 앉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외신들도 이제 그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반신반의도 아니고 거의 전적으로 그 의였죠. 신이 없고 의였었어요. 부정했죠. 계속 의심하고. 네. 네. 그게 말이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걸 해봤다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지금은 그 물론 현재의 의미에서 많은 이제 언론들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지금까지의 그 2017년 지나고 2018년 지나고 지금 2019년 오면서 남북 문제의 어떤 그런 그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외교의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정부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보면은 봉준호 감독의 그 수상 이야기도 이제 나왔고 BTS가 뭐 비틀스를 넘어섰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 단군 이래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이런 힘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다른 뭐라고 할까요? 군사적인 측면도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그 어떤 가졌던 군사력에서 가장 그 큰 군사력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지금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언론, 미디어. 이거는 그 우리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네네. 언론 지수가 우리가 이제 40몇 위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인프라를 보면은 상당한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력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말로 못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우리가 지금도 그 국제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룰 때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미중 무역 같은 것 경우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 차원에서 이제 다룰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중점을 두냐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최근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문제도 있었어도 방송 매체는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다룬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바람이 불어요. 아니면 뭐 눈 비가 와요. 이게 우리 집에 피해가 올까? 피해가 안 오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집에 무슨 피해가 올 거다 그러면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겠네. 네.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국제 뉴스를 보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국력과 관련했을 때 그런 소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이미. 그래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도 특별히 더 그렇죠. 어떤 그 국력 차원에서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해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중재자로서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찾아나가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맞죠. 얘가 네덜란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북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에 비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너무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언론의 문제에서도 이제 그렇다는 걸 예, 많이 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교력에서도 마찬가지 왠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어떤 상처가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자라면서 사실은 굉장히 대충 보면 비슷한 세대인가요? 아니면 서로 괜히 죄송합니다. 같이 말씀을요. 예. 근데 자라면서 굉장히 우리는 그 모범생이라 하면은 말 잘 듣는 거 맞아요. 이렇게 좀 네, 가만히 있었어야 됐죠. 그렇죠. 예. 이게 멋부리면 안 돼요. 맞아요. 신발도 예쁘게 좋은 거 사시면 안 되고 그냥 우중충하게 하면서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고개 숙이고 어깨 이렇게 좁히고 시선은 45도 각도 내려가 있는 어디 눈을 떠. 뭐 이런 이런 학생들이 그 모범생의 네. 어떤 자세지 고개를 빳빳이 드는 학생들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기성세대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주눅 들어 있는 이런 그러니까는 강한 어떤 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거기 맞선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따라가는 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큰데 비해서 뭔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이루어 나갈지 그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 수 복잡하죠. 있을까요? 상황 자체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 아까 니고시에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극적인 개념이 미디에이터거든요.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건 협상이라는 좀 기술적 측면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미디에이션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알아야 되는 게 그 번영을 다른 나라와 나누지 못한 국가들은 다 패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 헤지모니라고 하죠. 헤게모니. 그 서브 헤지모니에 있는 그 강대국 이하의 국가들의 시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 나라들의 안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최근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통해서 시장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도 그렇지만 뭐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이거 삥 뜯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안보 동맹이에요 거의. 삥 뜯다 나왔고요. 네, 삥 뜯습니다. 거의 삥 뜯는 수준인데 미국의 역할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2,500년 전에 그 묵자에 봐도 큰 나라가 자꾸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다 보면 결국은 그 상황에 따라 자기도 망가진다. 제가 보고 되게 섬찟했습니다. 트럼프 이미 대통령이 그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조건 무슨 협상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그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지금 디자인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예.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중 분쟁을 뭐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나고 뭐 아니면은 시진핑 주석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어떻게 갑자기 미중 분쟁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답을 드릴 수는 절대 없는데 네. 일단 우리 선에서의 국가 전략이 나오면은 그 다음은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반도 문제 관련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정답이 예시를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한 예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적어도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미래를 향한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 보수 정권이 한반도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원래는 보수가 그게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보는 그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차원에서 한반도를 넘어서는 어떤 그 동아시아의 가치에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반도를 약간 그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은 보수의 약간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보가 오히려 그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저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해 고민을 좀 보이는 많이 하고 있고. 예. 근데 그 디자인은 좀 조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보의 디자인은 조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구 세력은 그 디자인이 없죠. 아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걸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오히려 장사를 했었으니까. 장사를 전통적인 그 대미 의존에 그냥 편승하고 있었던 거죠. 되게 지금 뭐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예전에 그 우정국 사건 때 이모군란이 났지 않습니까? 이모군란이 나니까 청이 개입을 해요. 한 3,000명 정도의 그 청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모군란을 평정을 하고 지금 동대문 플라자 근처에 있는 그 옛날 동대문 그 운동장 거기에 주둔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 베트남 쪽에서 무력 분쟁이 있으니까 일단 그 본국에 있는 이제 병력을 그쪽으로 빼고 여기 있는 병력 1,500명 정도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갑신정변이 또 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미군이 존재하면서 동아시아 내에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만일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군의 전력이 상당히 축소되고 예를 들어 해외 공군으로 축소된다 이랬을 때 국내 정치가 급변할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던 균형치들이 다 망가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미 물리적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보 세력들이 조금 더 빅픽처를 그린 건 사실인데 그 그린 모습을 보면 좀 조악해요. 이게 전 세계 전략을 이해하고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얘기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번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예시가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반도의 문제 안보 문제를 놓고
그 현재의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네. 그걸 가지고 네. 중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에게의 그 한반도 문제는 그 본인의 자국의 그 안보 문제와 관련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는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이상 태평양 밖으로 못 나오게 묶어야 되는 어떤 전략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중국 모두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략 문제로서 네. 이제 한반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상황에 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만의 어떤 전략이 없이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던 예. 것은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일단은 확고한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지향점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는 이제 그 말이 굉장히 그 선언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정확한 지향점을 찍어줬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7,000년을 함께 살았고 35년인가요? 70년을 떨어져 살았다라고 한 그 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굉장히 선언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확고한 경제 전략에 있어서 또 우리가 무게 중심을 갖고서 무언가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게 네, 딜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예.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예.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무역 차원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 예. 안보 차원에서 보여줬던 그런 가능성들을 네. 거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 방송 들으면서 뭐 보시면서 이야기 좀 첨언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무역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요즘에 얼마나 힘겨움을 겪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기 좀 남겨주시면 그 네. 이야기로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랑 예. 교감하면서 얘기 네, 나눠보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무역 분쟁을 가지고 저기 미국 남북 전쟁과 또 청나라의 아편 전쟁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BTS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라스베가스 주변에 한국 식당이 생겼대요. 네. 근데 BTS래요. 이름이 예. 밥, 탕, 탕, 술. 밥탕술. BTS가 이렇게 네. 국위선양을 하고 네. 또 다양한 또 언어적인 유희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주고 네. 있는 것 조만간 같습니다. BTS 한번 해야죠. 탕술.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